우리 특히 임신하신 어머니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오늘 이 집은 우리 천숙형 원장님, 우리 천숙형 원장님 오셨나? 네. 우리 원장님 여기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를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 자리에는 우리 시장님, 김윤식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진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최재백 도의원님 어디 갔어요? 최재백 도의원님.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상희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의장님이신 이귀훈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우리 다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성열 부지사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승배 의정부부터 경기 북부 지역의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최승배. 그리고 우리 이재열 부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부지사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샤말리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샤말리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샤말리 어머니는 스리랑카에서 오셨고 아이들 2명 있으시고 2008년에 결혼하셨네요. 우리 박지영 정황 어린이집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열린자리 어린이집 유미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교사 정혜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혜정 선생님은 시흥시 정왕동의 열손가락 어린이집 선생님이시고 햇살 어린이집 선생님이신 신숙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도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화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이희종 어머님, 네, 오셨습니다. 아이는 오셔야 되네요. 대형공업에 다니시고, 다음에는 우리 가은 인터내셔널의 우리 아이는 5살 되는 이승옥 어머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근무를 하시고 아이가 5세, 1세 둘이 있는 우리 김인순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맘 카페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머니 김선아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이가 6살짜리, 4살짜리 둘입니다. 아이가 5살짜리 박재민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권준희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어머니, 우리 손혜진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 아이가 아직 갓난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유효정 어머니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헛선영 어머니십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저 앞에 앉아있네. 아주 이쁩니다. 네. 그리고 맘솔릭 회원이신 우리 신은정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네. 홍은경 어머니 오셨습니다. 출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출산 예정인데 며칠 뒤에 출산하시겠네요? 예, 며칠 안 남았네. 개봉 박도네, 완전히. 넷째요. 네. 그럼 저 자신 있으시겠네? 세 명 다 아주 자연 순산을 하셨네? 집에서 나셨나? 병원에 가셨어? 예. 우리
넷째 아이도 잘 낳아서 잘 키우시도록 우리 홍은경 어머니시죠? 홍은경 어머니 박수를 좀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은경 어머니한테 마이크 한번 들어보지. 애 낳는데 뭐 이렇게 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까?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보세요. 글쎄요, 둘째까지는 그냥 뭐 다 똑같이 평범하게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셋째는 좀 약간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받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세 20%뭐 감면 뭐 이런 이제 그거랑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특별히 피부에 왔다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냥 좀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넷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생겨서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낳겠다고 이제 애는 생겼으니까 낳기는 낳는데 특별히 기대될 게 없어요. 사실은 기대할 게 없고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해줄 수 있는 이제 애를 낳고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애들이 이제 넷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은 별로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아 하신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예. 잘 지원을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지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가 피부로 와닿는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제가 일을 하면서 애를 양육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네. 시영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예. 그러게요. 뭐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출산 장려금 네. 이제 애 낳으셨을 때 한 번 드리는 게 기존에 2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50만 원으로 네. 올리고 또 최근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다자녀 가정에는 공영 주차장을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뭐 이렇게 시 나름 뭐 행편것은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머니 말씀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째도 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200인가요 우리가? 예, 200만 원입니다. 넷째는 200이네. 제가 셋째 낳았을 때는 20을 받았어요. 근데 예. 다음에 11년도, 지금 10년도에 셋째를 낳았는데 11년도에 50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2010년 선거 치를 때 네. 2배로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액수가 작아서 2배 이상 올리기는 네. 했는데 그래봐야 50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도 어디요? 우리 오셨잖아요. 이현호 의장 오셨는데. 좀 해가지고, 시영 씨는 좀 많이 좀, 넷째 같은 경우는 200인데 좀 잘 좀 해보시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곽승종 어머니는 곽승종 어머니 뒤에 계시네. 예, 둘이시네. 예, 그래요. 곽승종 어머니, 망솔리 회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우리 어머니,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오향란 어머니 오셨네. 저쪽 뒤에 계세요. 중국. 네. 하나예요? 좀 더 나으셔야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오신 배경련 어머니, 여기도 애 하나네. 앞에, 예. 어머니도 애 하나만 낳으셨네? 좀 더 낳지. 중국은 또 애 하나 낳는 게 또 많다, 그죠? 전부 다. 그죠? 다 하나씩 국가에서. 우리는 많이 낳을수록 좋은데, 예. 우리, 아직 미혼, 우리, 애비 어머니 되실 분, 우리 백재현 선생님 오셨나? 예, 여기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 계시네. 그 다음 우리 패밀리팜의 유혜란, 우리 미혼이십니다. 예, 유혜란 선생님. 예. 그 다음에 부영, 주식회사 부영의 신유리 선생님 오셨네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새애솔 어린이집의 김태식 원장님. 어디, 예, 오셨습니다. 그 다음 보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김미옥 어머니. 예, 어머니. 혹시 소개 안 된 분 계세요? 다 소개, 어머니 안 되셨나? 소개 좀 하시. 어머니 안 되셨어요? 한번 소개 좀 하시지. 예. 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저 마이크 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아이 둘 있는 아이 엄마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그럼, 예. 정유진 어머니는 그 아이들은 몇 살이죠? 3살, 4살이요. 네, 3살. 어디 맡기세요? 네, 어린이집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예. 직장 또 나가세요? 아니요. 직장 안 나가시고 예, 어린이집에 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제 목표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첫째는 힘이 든다. 두 번째는 돈이 든다. 세 번째는 많이 낳을수록 뭐 걱정이 많지. 뭐 나중에 애 많이 낳았다고 뭐 요즘 애들이 효도로 해서 뭐 부모를 모신 것도 아니고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돈만 들어가고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어떤 피해 의식도 많은 것 같아요. 애를 많이 낳아도 뭐 고생만 시원하지 뭐가 있느냐,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222등으로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습니다. 222등. 그래서 너무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나라로 봐서는 조금 있으면 이제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애를 엄마들 말씀을 들어보고, 아니면 아까 이제 우리 미스들도 오셨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지 이런 거를 우리가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여튼 도와드리려고 해요. 애 많이 낳도록 모든 걸 바꾸려고 생각해요. 만약 돈을 들여서 낳을 수 있으면 돈을 드리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합해서 어린이집을 하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애를 낳으면 키울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뭐 시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다 오셨는데 이따가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신 분은 전부 한 말씀씩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샤말리 어머니 한 말씀 하시죠. 편안하게.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다사람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나사나르 샤넬이라고 합니다. 첫째, 한국과인 이민과 만남은 한국에서 비행기로만 12시간, 고향에서 집까지 8시간 걸리는 머나먼 나라에서 한국에 겨울논 구경하러 왔다가 남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한심이로서 5살, 3살 두 아이를 둔 어엿한 한국 주부입니다. 운영의 계기에 시안시 사회적 기업체인데 운영하는 결혼 이민자 아카데미를 만나고, 또한 아카데미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과 공동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다문화 부모협동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다문화 협동조합을 설립 이유는 한국말이 서두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도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올 때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엄마란 있어 한국말 잘 배우지 못하는 어떻지 하는 고민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직장이 우선이기에 차선 위로 밀릴 때 암담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엄마들이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할 때 어려움을 알기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셋째, 캐런 이민자가 만든 부모협동조합은 캐런 이민자 아카데미 교육생 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5명이 모여 한 팀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행전도 보고 사회계획서도 써보고 발표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보육교사 자격증 없어 경험이 많은 교사를 채용하기로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험과 함께 사이버 보육교사 과정을 등록하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본국에 최종 한영 증명서가 필요해서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넷째, 우리의 도전 어린이집입니다. 수원시 정환동 유촌아파트 901동 106호에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조합원이 졸자했습니다. 규제기구 및 가전제품은 수원시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금과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 초기 비용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문화 다사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 신청을 했으며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고 싶어 준비하고 있고 또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교육을 1월부터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받기로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 다사랑의 조합원을 모든 결정을 같이 합니다. 이곳은 참 좋습니다. 다문화 다사랑 함께하는 부모, 어린이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시흥시의 담당자가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 샤말리 엄마 말씀하시는. 그거 이제 절차 신청 받았네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이쪽에 한 드리지.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럼 이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지금 현재 터전을 유천아파트에 지금 마련을 했고요. 네. 공동육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는 한 300만 원씩 해가지고 5명이 모여서 출자해서 방을,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는데요. 부모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인가를 내주고요. 저희가 이제는 부모협동조합 운영할 경우에 초기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을쭉 국장님 어떻게 계시나? 이런 스타일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협동조합식의 마이크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이 같이 협동으로 하는 협동조합식 어린이집이 현재 경기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 똑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네, 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인가 같은 건 그러니까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어린이집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46개입니다. 46개의 그게 협동조합을 원하는 거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고 혼자 키우기는 좀 어렵고 그 중간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태와 이런 거 연구된 게 없죠? 네,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 여성연구원이 뭐 하느냐 이거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좋으면 네. 도와드리고 예, 그렇게 보완할 거 이래야 하겠습니다. 되거든요. 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예. 무슨 46개. 나가 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가 있지 뭐. 그럼 우리 샤말리 엄마는 다 스리랑카 분들만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5명이 스리랑카 1명 있고 필리핀 2명 있고 몽골 1명하고 싱가포르 1명 있고 5명. 그렇게. 네. 왜 그렇게 따로 만드는 이유는 보통 어린이집에 가도
똑같대요. 네. 조금 다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느니 우리끼리 하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스리랑카 엄마들만 모이면 더 좋겠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 다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했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 이율주 국장님, 나는 생각에 예. 우리 이민연구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이 연구원이요. 네. 가족여성연구원도 이런 거 연구해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서 우선에 샤말리 어머니하고 해가지고 절차 같은 거는 빨리 해드리고, 그죠? 네. 크게 문제 없으면 빨리 해드려야 바로 돼. 해드리려고 그러고 합니다. 도하고 해가지고 이거 네네.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해. 나는 오늘 다문화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려요. 네, 지사님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머니 잘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발표 우리 박지영 선생님 하시게 되는데 정황 어린이집 박지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정황 영화전담 어린이집 교사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보육교사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경력은 10년이고 현재 영세반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을 담당했지만 그 영세반을 맡게 되면서 영아들이 아장아장 첫걸음을 떼고 또 옹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을 엄마 또는 쌤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생활은 수유, 배변지도, 낮잠 등의 일상생활 활동과 자유놀이, 산책, 견학 등이 있는데 첫 돌을 지낸 영아들이 이렇게 견학이나 외부 체험 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나뭇잎의 날, 물의 날 이런 특별한 스페셜데이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원내에서 월별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반 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따른 교재 교구 제작, 또 환경 구성 등으로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낯가림이 심한 영아의 경우 담임 선생님하고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교사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영아를 지속적으로 안거나 업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깨나 허리 통증이 빈번하고 또 잦은 기저귀 가리 등으로 주부 습진이나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 3세 이상 유아교사는 누리과정 수당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영아반 교사 수당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영아반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우리 영아 보육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영아, 유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누리과정과 차별 없는 수당을 지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우리 이율주 국장님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영아가 어떻게 돈을 적게 받지? 영아 선생님들 돈을 더 받겠지. 지금 이제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되면서요. 누리과정 선생님들은 똑같이 41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는 수당을 32만 원으로 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보건복지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누리과정과 똑같이 0-2세하 교사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그거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생님들이
수당도 적게 타지만 이렇게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제 0~2세 그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한 명씩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조교사는 워낙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지사님한테 먼저 보고드린 대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그전에는 5일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5일 이내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도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0,000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렵고 몸이 불편하실 때 하루 이틀이라도 대체 교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영아를 키우는 게 더 선생님들 힘들잖아요. 3세보다는 0세, 1세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0~2세 반 선생님들한테는 국가에서 11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 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해서 그나마 32만 원을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 한 말씀 해보세요. 이거 나는 국가가 이거는 뭘 모르고 자꾸 더 어렵게 만들거든. 차라리 안 하면 불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돈 많이 주고 그럼 애 키우면 밑에 내려올수록 애가 힘들잖아요. 내려올수록 점점 더 처우가 나빠.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수록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래서 시행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새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전부 또 세심하게 배려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아마 우리 의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걔들을 잠시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화장실 가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완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진규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고 시도에서 전자 하는데 국가적으로 내가 이 보육정책을 해보면은 우리 보육정책은 누가 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중앙부처인 사람 현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현장에 필요한 건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많은 애들한테는 처우를 잘해주고 밑에 정말 어렵게 뭐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처우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더 교란 행위가 일어나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앙에서도 지금 그걸 인지하고 계셔가지고요.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똑같이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냥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다 깎여버렸네? 그러니까 상임위 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예, 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이나 0~2세 반 전담 선생님이나 똑같이 수당을 상임위에서는 똑같이 통과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종전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시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함진규 의원님 오셨으니까 함진규 의원님 통해갖고 이 고쳐. 네,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보건복지가 아니고 국토해양위 소속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야가 예를 들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올라가는 예산도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많이 쳐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신설되는, 새로 증액되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뭐 광역자치단체든 뭐 보건복지위든 그 특별성을 좀 예결위원들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면 뭐 예산이 뭐 경기도도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증액되는 부분은 가급적 증액을 안 시켜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계속 깎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저도 무슨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국토해양이라 하더라도 여성 의원님들하고 또 제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뭔 내용인지. 자료를 좀 드려요. 시장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보육의 질은 뭐 부모의 사랑 그리고 보육교사의 열정,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시흥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부천이나 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아직 취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과학대에 2006년에 과도 만들고 여기서 지역에서 보육교사 배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처우가 같아도 시흥은 후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도 담임교사 수당도 신설하고 우리가 지자체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수당을 일부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도시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서 부천이나 시흥, 안산보다 우리가 더 줘야 그 핸디캡이 메꿔지는데 그렇게까지 못 하거든요. 같은 수준에서 근근히 맞춰가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육교사 수급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말씀을 옮겨보면 부모 모셔야지, 애들 모셔야지, 그런데다가 보육교사까지, 선생님까지 모시고 살려니까 미쳐버리겠다. 이런 게 지금 원장님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메꿔 나가는데 참 지사님께 말씀드려도 지사님도 깝깝합니다. 예, 돈 쓸 때는 많고 돈은 갈수록 고갈돼 가고 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참 죄송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뭔가 이런 지역 간의 그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격차 문제를 어떻게든 좀 고민해서 해답을 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좋습니다. 우리 유미영 열린자리 어린이집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린자리 어린이집 원장 유미영입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1997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이 지역에서 15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라서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려면 우리가 좋은 보육을 이렇게 제공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침 일찍 부모 출근 시간에 그 차에 와서 밤에 퇴근하는 때 아이를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사들과 함께 교육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계속 또 우리 시장님 작은 동아리, 생태교육, 문화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들께 말씀하시고 저희가 작년도에 그 참사랑 누리 연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동아리 내용을 이곳에서 잠깐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격주로 월요일 날 퇴근 시간에 정보센터에서 센터장님과 전문요원 1명하고 생태교육을 지도하는 교수님을 모시고 원장 5명과 누리과정에 담당하는 교사 8명이 모여서 시흥의 문화와 생태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내에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하루 실내 교육을 하고 그 다음날 현장 체험 활동을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함께 분임토의해서 아이들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인성교육 우수기관 공모에 저희 그 5개 시설 중에서 3개 시설이 참여를 했는데요. 100% 다 선정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시장님 권유로 또 저희들이 영아 발달, 오감 발달을 위한 연구 모임이라던가 다문화 연구 동아리, 또 장애 통합 교육 연구 동아리 이런 크고 작은 동아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동아리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볼 때에 제가 참 앞치마도 못 벗은 채 퇴근 시간에 막 쫓겨서 달려와서 그 발제를 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 교사들을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저희들 보육질 높여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스트레스와 또 그날 참여했던 교사가 다음날 보육에 차질을 빚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대체 인력, 이런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기에 이제 저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교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성과를 거둔 이런 교사들에게 상도 주고 또 연구수당도 주고 무엇보다도 자기네들도 선진국가 보육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시켜줬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지사님 모신다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이런 성과를 거뒀던 물론 원장들도 애쓴 부분이 있지만 그 원장들이 하는 거 아니고 사실은 교사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저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교사들에게 그런 어떤 팁이 있어야만이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야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야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아까 저 어머님 말씀하셨는데 넷씩이 나서 저희 집에도 4번째 아이까지 지금 계속 넷을 키우는 집 아이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할 때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 교사들을 힘들게 했기에 저 어머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애쓰는 선생님들에 대한 또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는 이런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격려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울쭉 국장님 한 말씀 해보죠. 원장님 말씀 드리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똑같은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한 어린이집에 한 명의 그 보조교사를 두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저희가 어린이집이 12,870개입니다. 저희 경기도만 거기에 보조교사 한 명씩 두는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또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국가에서 너무 보육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교사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이 되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가 그 보조교사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는 이 보육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 중에 잘하는 분들 조금 특별히 뽑아가지고 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보육의 날 이런 행사 때 표창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나 이런 거는 저희 예산상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그죠? 예. 숫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다는 못하지만 몇 명 우수한 분들을 심사를 통해서 뽑아갖고 예, 그래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활동에 관한 거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재교구 경진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교구를 개발을 해서 전시를 하면 이렇게 선발을 해서 표창도 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의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고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더 연구도 하고 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숙향 우리 이집 원장님 말씀. 네, 먼저 저희 원에 방문해 주신 도신단님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저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개원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직 3월 개원 예정인 시설입니다.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짧게는 1, 2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게 정경련이란 시 예산으로 외형적인 건 갖춰졌는데요. 좀 비품이라든가 교재교구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2개 원에 있는 그 비용을 하나로 지금 나누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도의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영유아 놀이터가 멋있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또한 놀이기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도지사님 오신 관계로 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을주 국장님 한번 답해봐요. 선물 좀 주시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저희가 공립으로 개설을 할 경우에는 그 교재 교구비를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경련에서 지원을 해서 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교재 교구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아니라 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나? 그러면 오늘 이제 시흥에다가 우리 시적 추진 보전금을 예를 들면 얼마 매달 들였다. 이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같이 쓰는 식으로 필요한 걸 좀 도와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사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네. 이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도 안 하지. 그죠? 아무도 또 안 돌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와 도가 해야 되거든요. 예. 교육청이 하는 데다가 자꾸 뭘 해주는 식으로 돈을 수백을 쓰잖아요. 그거는 우선 교육청에 맡겨두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부터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죠? 그거는 시흥시하고 같이 부지사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해서 네. 부지사님하고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봐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린이집에도 못 오는 그 아까 엄마들 이 미용 엄마들 있다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데를 찾아서 먼저 지원해 줘야 돼요. 떠드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정예정 선생님, 열 손가락 선생님이시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0세에서 2세를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6년간, 지금 6년차 영아 보육 선생님입니다. 이제 앞서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금 0세에서 만 0세에서 2세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처우적인 그 차별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때도 동일한 자격 취득 조건으로 따고 있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도 누리 가정의 선생님들하고 동일하게 저희 진행하고 있고, 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 0세에서 2세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 만 3세부터 이상의 그 누리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당에 대한 처우를 준다는 건 매우 선생님들 간의 갈등도 되게 고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아를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학이 저하에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하고 질문이 겹치는데요. 그만큼 저희 0세에서 2세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그 임금 문제가 높지가 않잖아요. 지금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는 일에 비하면 아직도 저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별로, 지역별로 이런 수당 같은 처우가 차별이 있는 것도 실상 큰 불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 연령에 따라서 차별을 둔다는 건 선생님들의 많은 갈등이 되지요. 서로 고조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예, 지금도 그렇게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게 아니라 여태 그렇게 차별이 좀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새로운 정책들을 지금 펴실 지금 시기에서 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의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저희 보육교사들한테는 1년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는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신숙자, 예. 예? 누구?
그래, 한 말씀. 굉장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영세아 전용 그 교직원들께서 굉장히 그 수당 때문에 불만은 많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는 영세아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당 3명씩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선생님 한 분당 2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도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마음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해서 영세아 전용 전담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누리과정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월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 영아 전담 그 5만 원 지급하는 것도 저희 선생님 뭐 매년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교육 받는 것도 근무 외에 평일에 받을 경우에 근무 외에 받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근무 외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뭐 5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그 후에 또 그래서 되게 많이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말, 토요일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수십 시간이어서 한 달,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시간을 감수하고 희생을 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아 전담 그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저 받을 경우에도 제가 주일에 받았어요. 토요일에 받으면서 내가 그 돈을 내고 그 몇십만 원 되는 돈을 내가 먼저 선지급으로 내고 그 후불로 5만 원씩 받는 걸로, 그 대신에 뭐 그게 1년이 넘어가면 이제 제 돈은 다 감해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시에서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완벽하게 돼서 하는 교육들은 아닌 게 있지요. 예. 그것도 한번 이율적 국장님 할 말 있어요? 지금 이제 학위를 소지한 그런 교직원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안 받더라도 저희가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보육 교육원을 내서 받은 그런 선생님들에 한해서 교육을 16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은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 저희가 잘 들어서 교육원하고 좀 해서 많은 힘 들이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이러자고요. 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 정애정 선생님 아주 생각하고 난 같은 생각인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고쳐 나가자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이제 공감을 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우리가. 하여튼 그건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저도 오늘 정혜정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서 내가 많이 느끼고, 우리는 이제 그 보통 서류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5만원. 저는 간단하지. 영희씨 아들, 이 가난한 애들을 다루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엄마 하나가 애 하나 보기도 완전히 몸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셋을 볼 수 있냐? 사실이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대1로 봐줄 정도로, 영세는 1대1로 볼 정도로 더 늘려야 돼요. 근데 우리 형편에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는데, 아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이 어린이를 키우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보다 대접을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측면에서. 아이에게 미친 영향과 그 중요도와 일의 힘든 정도와 모든 점에서 처우를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지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결혼 대상이 1순위고, 여러분은 아마 뭐 시집가면 대체로 그만하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뭐
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자격증에 비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뭐냐? 처우가 아직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고치고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이때는 참는 수밖에 없어. 대화하고 참고 그러고 우리는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나가자고요. 우리 신숙자 선생님 햇살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곳에만 지금 13년 차이거든요. 근데 아까 언급하셨던 선생님들 앞에 말씀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이었고, 저 현재 마니스를 맡고 있는 교사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영어 교육 전담 그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작년에 받아서 지금 그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거기 교육을 받아야 되면 경력이 조금은 있어야 차례를 기다릴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고요. 또 시간도 많이 소요할 뿐만 아니라 또 교육비 관계도 본인이 분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또 이제 거리가 있어요. 부천이나 안양 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우리 시흥에서도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시간도 좀 절약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관계도 조금 혜택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거는 우리 일조국장님 이거는 교육을 우리 순회 교육을 시키거든요. 여기 와서 시키면 안 되나? 160시간이 되잖아요. 마이크 좀 되는 것들이 봐요. 예. 지금 교육 이수 시간이 16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용이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왜 못? 그리고 과학대학에 해도 되고. 저희가 그건 보육교사 교육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출장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출장이 안 연구해 그러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하면 되지. 보육대학에서. 아, 그거는 그 보육교사 교육원으로서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요. 어쨌거나 그건 다 진짜 변명인데 요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수강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편리한 곳으로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예, 그렇게 한번 지금이 검토하겠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인구가 뭐 예. 3, 4만 같으면 내가 그 말 안 하는데 인구 40만에 그래요. 여기서도 부천이나 저 광명까지 가야 된다면 왜 또 광명은 가지? 광명이 더 작은데? 아, 그리고요. 안양에. 지사님,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 23개의 기관을 교육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경기 과학기술대학도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합니다. 그럼 되네. 네, 올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됐네. 예, 잘 됐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그것도 몰랐는데 도지사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보시다시피. 국장이 또 그건 몰랐는데 국장이 또 모르고 그 밑에 또 다른 직원이 알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즉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잘 됐고, 자, 우리 이희종 어머니 산업단지에 직장에 다니시네요. 일부러 그러면 휴가 내고 오셨나? 아니, 잠깐 시간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 산업단지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에 저랑 똑같이 출근을 해요. 퇴근 시간도 똑같고, 이제 제가 출근을 해서 출근할 때 데려다 주고 퇴근할 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저랑 똑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이제 특별한 거,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도 싶고, 욕심도 많잖아요. 이제 부모다 보니까. 근데 이 특별활동비랑 막 견학비 같은 게 얼마 이렇게 상한선이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뭐 개수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특별활동비도 상한선이 있고 또 교육수도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거기에서 계속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데 시간은 많은데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따로 이제 그 학원을 따로 보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학원을 차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차로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다시 와요. 학원을 갔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학원을 보내죠. 이제 엄마 욕심이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들 학원을 보내고 있고 그런데 그 특별활동비가 이렇게 견학비도 그렇고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거를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솔직히 엄마들이 같이 직장을 다니고 이런 엄마들 보면 이제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을 못 가르친다면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걸 경험하게 하고 싶고 또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특별활동비나 견학비 같은 거를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열척 국장님 해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장점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단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활동비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거기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학생이 만약에 40명이다 그러면 누구는 그 활동에 참여를 하고 누구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과목을 몇 과목 정도를 이렇게 제한하도록 그런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3과목으로 특별활동비를 지정했고요. 다른 거 뭐 견학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된 부분도 있고 이게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규정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목만을 3과목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나도 이것 때문에 우리 보육 담당하는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원칙은 엄마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우리가 도와드리면 내가 100과목 하겠다 싶으면 100과목을 하든지 뭐 밤새도록 애를 뭐 달달 볶든지 엄마들이 권한이 1번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못 가는 엄마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다양하게 이게 돈을 많이 내는 집하고 뭐 못 내는 집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야 돼요. 누구나 원하면 공립은 갈 수 있고 나머지 특별한 사립 영어 학원이든지 뭐 한 3살부터만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엄마들 있어요. 그래서 유학까지 막 보내요. 애 때부터. 뭐 그건 못 말려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절대 경기도에 부족한 게 공립이 부족해요. 공립은 뭐 딱 정해져 값도 싸고 뭐 뻔해요. 그 다음에 사립을 나는 막 밤새도록 가르치고 싶다. 그 뭐 그런 엄마는 가르치라. 아까 협동조합 만들잖아. 협동조합은 막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 자기들 알아서 하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외에 뭐 더 걷든 말든 우리가 관여 안 한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마침 어머니들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욕심을 조금 줄여야 돼요. 애를 너무 딸딸 볶으면 안 돼요. 적어도 초중 고등학교까지 나올 때까지도 애가 원하는 거를 도와줘야 돼요. 어머니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애를 자꾸 엄마가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애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해져요. 애를 엄마가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도와줘야지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애를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도 좋으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엄마 말씀하시는 거 나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볼 때 뭐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또 더 많아요. 하여튼 그거 좀 조정해 보자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건 한번 조금 더 한번 따로 하자고요. 그 다음
다 하실 거예요. 전부 다 가셔야 되나? 빨리 가세요. 그럼 먼저 성함이 보자.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허선영입니다. 서선영 허선영 어머니. 예. 아기가 밖에 나가 있어서 먼저 질문을. 네. 허선영 어머니, 예, 먼저 하시죠. 이거 비슷한 얘기를.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신 어머니시네. 네,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는 2살이고, 예. 네, 아기는 이제 만 2살인데. 그래, 하시죠. 이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기를 이제 엄마가 지나치게 끌고 다니고 지나친 교육 속에 노출시키면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제가 이제 혼자 아이를 보게 되는 데는 이제 저만의 육아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는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서라도 책을 여러 권 산다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 데에는 내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 그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어머니가 하게 되는 데는 이유는, 크게는 국가의 전체적인 이제 영세나 이제 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덜란드나 이런 이제 보육에 대한 질이 높은 나라의 예를 들면 이제 엄마들이 자기가 우왕좌왕하는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 부정확한 정보들을 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맡기면 내 아이는 잘 크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엄마가 아이를 끌고 다니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 시립 되어 있는 지금 여기처럼 좋은 어린이집이 내 발 근처에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이제 첫 발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어린이집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누구나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이 일자리에 나가야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테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엄마가 결혼을 해서 출산과 함께 여성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가 일자리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보육의 프로그램이 확실히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를 맡기고 여자는 일자리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집, 공립 이런 좋은 어린이집을 누구나 다 가까이에서 차를 타지 않고도 왜냐하면 아이를 또 차를 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상당히 불안하고 사고의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첫 발이 디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보육교사분들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요즘에 어린이집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돈벌이처럼 일반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도, 그냥, 자격증 하나 간단히 따서 내가 어린이집 하면 돈 좀 벌겠네라는 생각으로 지어지는 가정 내에 생기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질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은 없어지고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 엄마가 맡길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이것이 아마 보육교사분들의 이제 처우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질도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아기가 혹시 올까봐 먼저 질문을 드리고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본 생각은 같은데 엄마가 느끼시는 것하고 우리 보육 정책을 결정하는 시공무원이 느끼는 것하고 돈은 조금 또 멀어요. 돈은 현장에서 조금 또 떨어져요. 약간 구름 위는 아니지만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국회의원이나 이제 저 높은 사람들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엄마만큼, 내가 그래서 여기다 제가 엄마 마음, 이런 아이 마음, 이러지만 엄마 마음, 우리 경기도 교육은 엄마 마음, 보육 정책이에요. 엄마 마음처럼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엄마만큼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책임지는 그 마음, 그거는 저는 그 어머니 마음이 바로 성스러운 신성과 같다고, 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같은 게 엄마 마음, 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 마음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보육 정책이거든요. 근데 엄마 마음이 또 다 달라.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우리가 파악해서 그 엄마에게 맞게 해드리겠냐. 그래서 저는 엄마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정책을 해드리면 최고인데, 우리가 이 공무원이 그런 능력까지는 또 못 가지고 있어요. 그 대충 크게 봐서 A, B, C 이렇게 나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춰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노력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 말씀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방향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흥의 이곳에서 엄마가 사는 그곳에 맞도록 그 나이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건 더 좀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작게 생기는 가정 내에,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좀 질이 떨어지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줄어들고, 좀 더 교사들도 이제는 처우를 좀 더 받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이, 될 수 있을런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시흥시의 보육 담당하는 분이 어머니 위치가 어디시냐면은, 우리 위치가 어디시죠? 사시는데? 저요. 지금 이제 어머니 말씀은 공보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국공립이 더 많아져서 좋은 프로그램, 안정된 시설을 갖춘 국공립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즉 공보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럼 사립이 국립이 아니더라도 사립으로 할 때 좀 더 어린이집을 처음 개설할 때.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어머니당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상한도 좀 폐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공보육이 5%가 안 되는 나라고요. 시흥도 그런 실정입니다. 지사님도 공보육 강화에 대해서 뭐 큰 이견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는 전경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2개를 확보했지만 은행동에는 또 지사님이 특별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시립 어린이집 을 더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에는 항상 대기자가 많고 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보육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재정 여건이 있고요. 또 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그런 기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어머니는 프로그램 진행비 상한 두지 말고 좀 더 아이 잘 키우자고 하는데 왜 그걸 굳이 상한을 두냐고 하는데, 오시기 전에 지사님께 건의하신 다른 엄마는 너무 많다. 그 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건의를 또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엄마 마음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우리 어머니 주변에 하여튼 그 앞으로 시흥시에 보육할 때 우리 어머니들 말씀 많이 듣도록 하고, 구체적인 건 또 계속 더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가운 우리 오시아네요. 이승옥 어머니, 가은 인터내셔널 지금 다니시네. 한 말씀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만 5세, 7세 어린이들 엄마인데요. 저는 그러니까는 4세 때서부터 7세 때까지 지금 시화공단 내에 있는 시립산업단지 시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엄마예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맞춤으로 지어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뭐 학부모 선생님과 상담도 그렇고 어린이집 내 행사 같은 경우도 뭐 부모들이 굳이 휴가를 안 내고도 참여할 수 있게끔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방학 기간도 없이 그대로 방학 기간에도 엄마들이 그냥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혜를 받았다면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부모인데, 그런 어린이집들이 좀 많이 생기면, 특히 여기는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런
물론 여기도 이제 생겼지만 다른 엄마들도 다 많이 생겨서 특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시네? 예, 저희는 만족도가 높아서 감사합니다. 7세인데도 유치원을 안 보내고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왜 7세인데 유치원을 안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도 나름 저희 지금 같은 반 엄마들도 전부 만족도가 있어서 거의 다니던 아이들이 쭉 계속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하시네. 좋습니다. 우리 김인순 우리 어머니 종합복지관에 다니시네. 예, 여기 계세요. 만 1세, 5세 두 아이의 어머니시.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시립 어린이집에 지금 이제 졸업반 만 5세 어린이랑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만 2세 보내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어린이집이 시립에서 참 좋긴 한데요. 아쉬운 점이 지금 정원이 77명이에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 근처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법적으로 해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해당은 안 되지만 지금 공단이 대부분 이제 길가에다가 대부분 직원들이 주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이 이제 교통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차량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출퇴근 시간에 애를 데려다 주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갓길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차장도 작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어린이까지 데려다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고요. 거기가 또 공단이 대부분 신호를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안산이나 시흥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그래서 좀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100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죠? 우리 한번 해가지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아이만 카페를 이용하시는 김선아 어머니 6세와 4세 먼저 나가셨어요. 권준희 어머니 5세짜리 어머니시네. 네, 저는 5세 막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중학생 되는 큰딸과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둘째 딸 그리고 셋째가 이번에 5살이 됐습니다. 지금 셋째는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솔직히 질문을 하려면 엄마로서 이 시흥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여기 정착한 지가 4년이 됐고요. 그전에는 인천에서 살을 때는 지금 큰애랑 둘째를 제가 5살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무료로 아이들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흥으로 이사 왔을 때 2009년도에 시흥으로 왔는데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근데 지금은 많이 공연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얼마 전에도 시흥시청에서 음악회에 있었다고 거기를 참석하고 싶어도 시흥시청이 너무 멉니다.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슨 행사 뭔가를 하고 싶어도 시흥시 보건소가 교통으로 가기도 정말 힘듭니다. 정왕동에서 만약에 정왕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지만 워낙 시흥이 넓다 보니까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아이들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가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왜 낳지 않냐고 이유 얘기하시는데 몸으로 와닿는 저의 엄마로서의 입장으로서는요. 저희 지금 막내를 3살 때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을. 원래는 제가 5살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데거나 아니면 엄마들하고 모여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품앗이라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생기긴 하지만 지금 사실 정왕 어린이 도서관에서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거기가 본동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거기 가기가 되게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범죄 사건도 좀 많고, 그리고 솔직히 거기 외국인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만 보내기가 겁나는 지역에 도서관이 생긴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 그러니까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아이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아이한테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체험이라도 하라고 보냈더니, 그리고선 제가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딱 나갔는데 툭하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교육을 가야 되니까 아이를 데려가라. 시간도 안 됐는데 한 4시 5시에 애를 데려가라. 그러면 직장을 나간 저로서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제가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열이 있거나 그러면 한 2, 3일을 또 어린이집에 못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가정어린이집에 이가 옮겼어요. 이가 갑자기 이 지역에 갑자기 돌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 때문에 한 일주일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빈집에 혼자 새 아이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려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었으면 뭔가를 신청을 해서라도 아이를 보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텐데, 저는 일반 가정이고 남편 혼자 외벌이어도 그 수준에 그 건강보험료인가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계속 한 아이를 6시까지 맡기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아이 셋을 키우니까 저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직장을 제가 원래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데 간호사들은 보통 3교대나 아니면 토요일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토요일에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 혼자 있어요. 근데 정왕동에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거기를 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 큰애가 중학생이 됐는데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보통 마트 놀러 오자고. 지금 이마트, 여기 정왕동 이마트에 주말에 가보시면요. 교복 입거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어린 애들이 거기 떠돌아다닙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무슨 동아리 형식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정왕동이 많이 좋아져서 초등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이 뭐 토요 리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학생 되는 큰애는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도 없고, 그렇다고 청소년 그 센터인가요? 거기를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아이들끼리 뭐 버스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딸인데 걔네들 보고 버스 타고 다니다니, 워낙 뭐 툭하면 우편물로 뭐 성폭행범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지금 몇 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빈집에 아이들만 놔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데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혜택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급식비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이 나갈 거고,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야 되는데 대학 비용 지원 지금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게 그 당시에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양육수당 이번에 나온 걸 봤는데요. 집에서 아까도 제가 아이만 카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에서 아이만 보면 뭐 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무상교육이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볼 수 있는 엄마들도 다 어린이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걱정한 게 뭐냐. 셋째하나 학부모, 저소득층이었던, 한부모였던 옛날에 혜택 받은 엄마들도 지원금이 끝나서 어느 순간 안 된다, 지원 안 된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들은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엄마들은 취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지원금이 나가면 앞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지원금이 바닥날 때까지 난 거 아니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학습 바우처도 1등급이 27,000원에서 25,000원으로 줄어든 것처럼 내년에는 혹시 더 줄어들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닐까. 그리고 학습 바우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습이 아이들 인지를 위한 해서 학습지마다 내놓은 게요. 책은 반드시 봐야 되고, 보지 않아도
책은 반드시 봐야 되고 학습지도 따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4만 원대고 그러니까 뻥튀기가 되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받아도 2만 얼마를 또 돈을 내서 학습지를 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내면 무상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보내보면요. 추가 비용이요. 차량 비용 받죠. 뭐 받죠?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현재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13만 1,000원이 가장 저렴하게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도 부담된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무 무턱대고 양육수당 뭐 무료부상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신다면 뭐 예전처럼 3자녀나 4자녀나 이렇게 층을 나눠서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뭐 참 좋은 말씀. 저는 뭐 다 공감하고 이거 뭐 대책이 중고등학생까지만 전부 다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아주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대책을 좀 더 세워서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여쭤봐요. 그 중고등학생 과정도 옳은 말씀입니다. 애 문제만 아니라 애 하나 낳으면 중고등학교 대학 보내는 대학 졸업해도 뭐 또 취직 안 돼요. 또 취직해서 결혼해도 또 30살, 40살까지 또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가 완전 허리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낳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오늘 잘 들었고요. 손혜진 어머니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으시는데요. 황예준 0시의 아이. 네, 지금 7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에게 어떤 양육 지원을 하는지 그런 정책들이 궁금하고요. 제가 현재 직장은 서울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플라자 같은 걸 운영해서 집에 있는 엄마들이 영플라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베이비 마사지라든지 그런 흔한 그런 오감 발달 그런 교육들을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보육정보센터가 저는 은행 대야동에 살거든요. 너무 정왕동까지 오려면 차를 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장난감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걸 다 일일이 사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시설이 너무 멀리 있는 관계로 시흥시에 있는 다양한 부모님들 저희가 은행동이나 대야동에도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그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위치 같은 거나 아니면 거점 시설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감히 그렇게 말씀을 여쭤봅니다. 옳은 시장, 저도 같은 시장. 근데 서울의 영플라자 이거는 카페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우리 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거를 좀 잘 도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유효정 어머니께서는 최성윤 아이가 21개월입니까? 26개월 됐네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안양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진짜 이렇게 아이랑 같이 할 만한 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어린이집 보내자고 하니까 다 차서 안 된다, 대기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아이랑 이도저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쪽은. 알겠습니다. 그거 참 시장님 지금 잘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유진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세요. 아이솔 어린이집에. 정유진 어머니. 저는 지금 만 아니고 한국 나이로 3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으로 1살, 2살인데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2살, 3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간호사인데
제가 분당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시흥으로 이사를 와서 그만둔 상태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 먹거리나 뭐나 다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이사를 와서는 아이를 데리고 분당까지 출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여기 이 근처에도 시흥에도 제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흥에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분당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는데 시장님이 노력을 더 하시겠지.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 우리 김정년 어머니께서는 시립 정왕본동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네요. 네, 지금 7세하고 6세 연년생하고 뱃속에 지금 4월달 출산 예정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생활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의 안산이나 인천 쪽으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으면 그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아마 뭘부터 해야 될 건지 뭐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뭐 가정 어린이집, 시립, 뭐 국공립 그렇게 있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보육을 해주고 계시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간을 다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첫째, 둘째는 시립을 보내고 있는데 셋째는 시립을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맡길 때 그렇게 늦게까지 보육하지 않는 곳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은 이제 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영아 전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생겼지만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옥 우리 어머니께서는 예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네요. 저는 7살하고 올해 5살 되는 두 아이 엄마고요. 저희가 지금 은행동인데 은행동에 문화활동 할 만한 곳이 지금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좀 적어요. 그리고 이쪽 정왕 쪽으로 넘어오기에는 그러니까 자가 운전을 해도 한 30분 이상을 해야 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이용한다는 건 아예 엄두를 못 낼 것 같고 예, 그런 부분하고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직장을 다시 다니려고 마음을 먹고 한 넉 달을 다녔었어요. 근데 아이의 이제 하원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최대 한 7시? 근데 보통의 직장이 한 6시 정도 끝난다고 해도 뭐 다른 남자분들도 뭐 잔업도 있을 수 있고 추가 일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뭐 회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게 되잖아요. 교통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집 근처로 아예 직장을 꽉 딱 잡지 않는 한 그리고 6시에 정확히 퇴근을 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하여튼 뭐 우리 시흥 시장님 할 일이 많아서. 그 다음 맘솔리 회원이신 신은정 어머님은 12살, 2살, 1살 세 자녀의 어머니십니다. 예. 맘솔릭이 어린이 뭐 키우는 카페인가? 그냥 카페에서 그냥 그 어머님들하고 그냥 주고받는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어린이집 정말 좋은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요. 아이들이 정말 성품 좋으신 원장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어린이집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정말 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텃밭에 나가시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라도 또 이렇게 한 군데라도 더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려 하시고, 놀이터도 거의 매일 보면은 원장 선생님이 거의 데리고 나가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더 추울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아빠가 돈을 벌어서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그게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맞벌이를 해야지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작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면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차량이 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내고 싶은 곳은 차량이 운행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좀 그렇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부모가 집에서, 엄마가 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을 맞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제일 이렇게 안타까움을 보는데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생 아이들 공부방을 조금 운행하고 있어서,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불안함들을 보는 게 아빠의 직장이 흔들릴 때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직장을 문을 닫아서 집에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엄마의 스트레스가 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한테 가는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여자들이 같이 맞벌이 할 수 있는 세상도 좋은데요. 그런 것도 좋은데 우선 아빠의 직장들이 좀 안정돼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곽승종 우리 어머니 3세와 0세 아이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동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6살 된 아이하고 21개월 3살 된 아이 엄마예요. 큰 아이는 관인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작은 가정식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어린이집도 아이들에게는 0세일수록 어릴수록 작은 어린이집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세 어린이집도 지금 시흥시 선생님들 보시면 지원 프로그램이나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세요. 최대한 엄마들도 배려해주시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게 시흥시가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지원 사업이 아이만 카페라고 저도 네이버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 시흥시에 한 곳이 들어와 있는데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 갈 때 잠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엄마들이 만약에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못 갔을 때 봐주실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은행동에 살고 있고요. 교통편 불편하고 저희 은행권이나 연성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으세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갖고 엄마들이 어쨌든 엄마들끼리 소통이 되어야지만 시흥시 보육에도 발전이 될 거고, 엄마들끼리도 공동 육아라는 게 이루어지겠지만 시흥시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해서 엄마들이 나눌 수 있는 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사립으로 운영되는 뭐 이마트 같은데 뭐 그런 문화센터 같은데 가서도 엄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만약에 시흥시에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면 아이만 카페도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라도 있으면 가서 어디에 뭐가 생겼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시흥시에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이번에 정왕동에 하나 유치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좀 더 확충해서 솔직히 대야동이나 은행동 쪽이나 연성지구 좀 목감이나 포정자 등 데도 한 곳, 두 곳 정도만 더 설치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도비를 좀 지원을 더 해 주실 수 있는지 전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 요거 시장님이 하시는 답변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지사님이 2억을 지원해 주셔서 정왕동에 하나를 열었고요. 올해 또 2군데를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능곡하고 은행동에 하나씩 만들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동에 이제 되네. 그럼 됐죠.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자고요. 둘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시는 건 다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 자체를 아예 바꾸자. 엔간한 거 다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어린이 뭐 카페든지 어린이 영화집이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할 생각이에요. 하여튼 잘 우리 시장님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향란 어머니 우리 중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중국에서 결혼을 오셨고 또 우리 아이는 6세네요. 오향란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중국에서 온 오향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6세에 된 아이를 두고 있어요. 만 5세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다 해서 지원도 많이 해줘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육비도 100%는 지원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들 방과 후에 내는 돈이 10만 1,000원이 있고요. 또 뭐 어린이 교재비라고 3만 원 또 되고 100% 지원되면서도 거기에서 또 한 7만 8천 원 자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00% 지원된다는 금액보다 저희 자부담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돼 나오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보자. 누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나? 이따가 계산 좀 해드릴래요? 왜 그런지. 아니 그보다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까 이쪽에 계셨던 어머님께서 아까 특별활동비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안 지원해드립니다. 네, 그 이외에 특별활동비, 차량비, 교재비 이런 거는 저희가 상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마다 조금씩 또 그 차이점도 있고 합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알아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더 나중에 별도 개인 설명을 우리 지영식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 좀 해드려요. 우리 오향란 어머니한테. 그리고 우리 백영년 어머니도 중국에서 오셨는데 아이가 최진영 7살이네. 예.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가 이제 7세고 지금 금방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개월, 애가 20개월 됐을 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식 어린이집에 보냈는데요. 그때 뭐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제 출근하는 이제 회사가 좀 멀다 보니까 7시 반에 뭐 이래 나가고 저녁에 칼퇴근한다고 해도 7시 반에 이렇게 퇴근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식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그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침에도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뭐 업고 자는 애를 업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보내곤 했는데요. 진짜 엄마가 봐주는 것처럼 너무 책임감 있게 잘 봐주셔가지고 저희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만약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저는 다문화 가정이라 다문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제 결혼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8세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가 12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0세에서 6세까지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흥시도 0세에서 6세 아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맡겼을 때 일반 가정하고 다문화 가정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 뭐 다문화 하면서 다문화 교육도 이게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린이집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은 필요한데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또 다문화 강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문화 관련 그 교육 관련 자료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보면 태국기나 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팔고는 있는데 시중에서도 근데 이제 어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간 단체와 또 그런 또 뭐 기관이나 이런 걸 하고 연계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육 관련 자료가 조금 더 많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스티커나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아니면 그런 학습지 쪽으로도 비슷하게 좀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우리 도에서 좀 다문화 가지고 좀 교재를 더 어머니 말씀도 들어갖고 다양하게 좀 하죠. 예, 지금 다문화 관련돼서 한국어 교재를 저희가 50% 시군과 100%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 50% 웅진이랑 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좀 해야 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도 안 해주면 뭐 다른 나라는 볼 것도 없지. 중국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어느 나라를 상관없이 그냥 저희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다문화 가정이면 누구든지 그 학습지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중국 같으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에 예를 들면 중국이면 그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이 중국도 크잖아요. 특성에 맞게 자기 외갓집에 그런 거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이걸 좀 거기 맞춤형으로 계속 발전시켜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센터별로 자기네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예를 들면 뭐 길림성에서 많이 왔다 그러면 길림성에서도 맞는 그런 거를 뭐 백두산을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밑에는 또 밑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더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계속 해나가죠. 우리 백재헌 우리 그 미혼이신데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네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범죄율이 가장 많은 정황 본동에서 16년째 100명의 아이들을 품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또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백재은입니다. 먼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라고 제가 들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아이 낳고 싶은 경기도 대표이신 김문수 도지사님을 만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계속 떨리더라고요. 지금 말도 떨리고 심장도 떨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전 세계 222등의 저출산이라는 것이 우리 등수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500등 아래로 뚝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 낳고 싶은 경기도인데요. 낳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아동 돌봄 서비스의 방향은 아마 핵가족 문화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 시흥시의 6년 동안 정황 본동에서 살면서 느꼈던 답은 바로 지역아동센터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와 학교 돌봄 서비스에 대립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겠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핵가족화된 문제, 제도의 문제들을 삼촌, 이모, 고모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목욕탕 수업이라든지 야간 보호 수업이라든지 또 아동 사례 관리 일일이 49명의 아이들의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지금은 보습학원으로 전락되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 대학에서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교사가 먼저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린이집 여기 저도 가정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처우 때문에 고민스럽죠. 근데 저는 처우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지역아동센터는 학사 출신이어도 대학원 출신이어도 예, 처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 정말로 애써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경청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가 2012년 초에 34,000원에 그 처우를 처음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처우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말까지 12만 5천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20만 9천 원으로 처우 개선비가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요. 시흥은 생명도시라고 합니다. 예, 여성도시라고 하는데요. 시흥을 사랑하고 아동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황본동의 범죄율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성범죄 관련 정보들이 옵니다. 예,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별로 깜짝 놀랄 일은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 지역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랑 군서초등학교, 정황본동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정황도서관, 또 군서상인회, 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청소년 지도협의회와 지역 연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정황본동, 문제의 정황본동입니다. 예, 인구, 정황본동의 인구 26.5%가 한부모 아니면 조성가정 수급자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큰 관심,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정황본동이 새로워지고 관심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시흥시는 생명도시,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갖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아동 청소년의 범죄율 때문입니다. 예, 저희 그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청소년 선도 활동을 나가는데요. 저희가 어떤 청소년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보다는 먼저는 예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흥시에서 가장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급속하게 처리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청소년 여성 쉼터가 아닐까. 청소년 여성 쉼터가 예,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예, 인가 앞에 두고 있는데요. 50m에 예, 그 노래방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주셨어요. 두 곳이. 그런데 PC방 때문에 예, 인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인가가 미뤄져야 되는가? 법적인 것이 어떤 우리 아동 청소년의 범죄율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보다 더 앞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어떤 사항에는 그러한 어떤 특별 예우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청소년 여성 쉼터가 인가되어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또 조금 이따가 별도로 좀 한번 우리 시흥시 담당자하고 따로 하나하나씩 좀 답을 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혜란 패밀리팜에 소속되어 계시네요. 유혜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혼 여성인데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보고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은 여기 계신 엄마들이랑 이제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다 힘을 합치겠습니다. 자, 신유리 선생님은 부영에 다니시네요. 건설에서 부영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주식회사 주영이라고요. 주영이, 급식업체. 잘못 네. 네. 저는 지금 아직 미혼 여성이다 보니까 어머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료분들이나 해서 봤을 때 보면 아기들이 아프다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공단이다 보니까 교통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콜택시를 부르던 콜밴을 부르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단이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달라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공단에 있어서 교통 환경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 부분도 지금 많이 노력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좀 저희들이 더 대책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태식 새애솔 어린이집 원장님. 네, 아무튼 우리 도지사님 시흥시를 금년 첫 방문지로 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윤식 시장님께서 우리 이 보육 문제는 굉장히 뭐 전문가 이상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이 시흥시 연합회장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우리 교사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좀 좀 낮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지금 목이 좀 죄송하고요. 지금 0세, 2세 지금 아까 이제 그 처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모두가 어린이집 교사라면은 모두가 같이 좀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교사들도 또 학부모인 분들도 많고 또 자녀를 또 두고 있는 엄마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그 부모 입장인데 우리 그 선생님들은 지금 12시간 보육 근무를 원칙으로 지금 돼 있죠. 한데 우리 그 선생님들의 지금 근무 환경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적인 여기 그 부분과 일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노동법에서는 8시간 근무에 또 위배되는 또는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맡기실 때 지금 여러 불안한 면을 또 표현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흥시만큼은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맡기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연합회 또 우리 이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 회의라든가 오늘도 저희가 2시에 지금 여기 연합회 임원 회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좋은 쪽으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시설로 가기 위해서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아까 여러 부모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아까 아이만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아직은 좀 공유가 다 제대로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은행동 쪽에도 지금 이번에 내년에 또 시설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정왕동 어린이 도서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관심 갖고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미옥 어머니 보육 지원센터 이용하신다는 김미옥 어머니. 예,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시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잠깐 총괄적으로 저는 됐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장하시겠는데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지사님께. 아니 그냥 또 회의가 그다음 또 가야 돼. 예. 그래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지사님
경기도 살림도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다고 맨 저 깎는 게 지방세입니다. 등록세, 취득세가 도세거든요. 예, 그래서 돈은 수천억씩 세입이 줄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보육적 지원을요, 경기도 같은 경우 무려 40%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그대로 정말 아이 낳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흥시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 넣고 2층에 지역아동센터 넣고 3층에 아이만 카페 이런 식으로 아주 종합적인 한 건물이 통째로 우리 아이들 세상 이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만 카페도 제일 먼저 시흥에 열어주셨고 올해 경기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총 아이만 카페도 17개밖에 못 늘립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에요. 근데 그 중에 2개를 또 시흥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감사드리고요. 경기도나 시흥시나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는 정말 좀 다른 영역에서 보면 왜 그쪽만 신경 쓰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시흥시도 열심히 부족한 부분들을 챙길 것이고요.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 가시자고요.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정성스럽게 말씀 들어주신 우리 지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는 이제 도의회 의원님 여기 두 분인데 최재백 도의원님 한번 일어서서 인사 말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재백 도의원님. 그 다음에 예. 옛날에 애 키울 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애 키우는 것도 참 이제는 엄청난 숙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도의회 이상희 의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시의회 이귀훈 의장님 모셨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시의 예산과 정책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육에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뒷받침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보육 정책이나 국가 큰 정책을 전부 결정해 주시는 우리 함진규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앉아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여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타 지역에서 살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농촌 지역 빼고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인천에서 오신 분,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분당 쪽에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아마 굉장히 많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리라고 믿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시흥시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우리 말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어머니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제 볼 때는 생생한 현장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더 어머니들 마음에 들도록 우리 경기도 시흥시의 보육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